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터상입니다. 네, 박빈 시장님과 함께 새 새 시장님인데? 네, 새 시장님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 찾아온 새 시장님과 함께 새날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온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날 오세훈 시장 당선을 네. 예상하셨나요? 아, 이게 그 전문이 감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긴 했지만 네, 뭐 예상대로 바지나 하얀 바지나 하나 사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페라가모 로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뭐 그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네. 남은 임기가 네. 1년하고 2개월밖에 없지만 네. 서울시장은 3번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네. 한동안 저희가 이 드라마에서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그 제가 생각에는 1년 하고 대선 안 나가겠어요? 그럴까요? 1년도 못 하긴, 하는 거지. 1년도 네. 못 하고 몇 개월 하고 하긴. 대선 출마하겠죠. 하긴 뭐 그 정도 그림에서 만족하실 그렇죠. 상품 가치는 아니십니다. 그럼요. 이거는. 페라가몬데.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겁니까? 그게 잘 모르겠네요. 먹고 사느라? 아니 이게 뭐 팟캐스트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뚫어진 입은 메워야 되니까 뚫어진 입을 급하게 메우느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저도 엄청 바빴는데 네. 이 오세훈 시장이 오시면서 쉬게 해준다면서요. 제 일이 한가해질 것 같은 뉴스가 막 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기대 중에 있습니다. 네. 잘하면 올 초에 기획했던 대한민국 100대 명산 등반 네. 여정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산은 100개가 넘을 것 같긴 한데 명산이라고 부를 만한 게 100개가 넘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뭐 만들면 다 있지. 뭐 한국인이 그렇긴 좋아하는 하죠. 네. 클래식 100곡 이런 네네.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팝송 100곡 네. 이런 것도 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로퍼 100개 중에 페나가면 들어가겠죠.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 네. 100개씩이나 꼽는데.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좀 가볍게 보고 왔잖아요. 네네. 그죠? 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음. 나이스 가이즈라는 네.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This is a high-profile case. Made the newspapers. Where is Amelia? What the hell's going on? Oh, you know, there's a guy coming to kill. 나이스 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네. 그분 나오시죠? 성룡 나오잖아요. 성룡. 재킷이 안 나오죠. 성룡의 나이스 가이가 나오고 나이스 가이즈, 네. 가이스라고 검색하면은 러셀 크로우와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그 주연의 영화가 나옵니다. 나이스 가이즈 나옵니다. 이 나이스 가이즈란 영화의 존재를 알고는 계셨어요? 저는 옛날에 봤어요. 아 그래요? 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얘가 근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관련 사이트 혹은 뭐 그 뭐죠 OTT 서비스에서 보면 눈에 안 띄는 애는 아니에요. 눈에 안 띄는 애는 아니다. 예, 왜냐면 이 거물들이 두 명이 그것도 노란 포스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이거 뭐지 이런 영화 호기심을 안 주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글쎄 저도 모르게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러셀 크로우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그런가? 아 저는 러셀 크로우에 대한 믿음은 원래 없었습니까? 딱 한 번 그 뭐죠 글라디에이터 네. 그때 한번 갔고 더 이상 그 장갑을 항상 배에 두르고 다니세요 요즘에 헐리우드 액션 스타 그리고 한때는 세계 섹시가이 100위 안에 드셨던 분인데 100위 10인가요? 아무튼간에 꽤나 높은 곳에 계셨던 거의 분인데 페라가모급이었네요. 네네 거의 그 급인데 지금은 보니까 장갑 그 옛날에 육중한 그 아머를 배에다 두르고 나오시더라고요. 아하, 장갑이라는 거 아머 말하는 거죠. 아머. 네네. 네, 장갑. 네. 갑옷. 네, 설마 손에 끼는 장갑 목장갑 뭐 이런 걸 하셔야 돼.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그래요? 뭔 소린가 하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머. 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여기서 매력이 확 있죠. 그렇죠. 근데 액션. 사실 이해는 잘 안 가. 이게 이 정도가 뭐 성처는 관람 불가인가? 그렇게네요. 그 정도 어떤 성적인 묘사라든가 이 정도 폭력성이면 사실은 중학생 15세? 네,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집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르는 액션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딱히 액션으로 딱 한 단어로 이름짓기 명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그리고 미국 영화입니다. 2016년 7월 8일 날 개봉했네요. 그리고 상영 시간 이 러닝 타임은 2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116분. 116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셀 크로우,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앵거리 라이스라고 그 뭐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의 사이드킥인 그 살짝 통통하신 분, 그 남자분의 짧은 여자친구로 짧게 사귀었던 여자친구 영화에서 한번 나옵니다. 앵거리 라이스. 네. 싸가지 없게 나오는 소녀분, 네. 맞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좀 귀공녀 스타일로 나오는. 그래서 연맥였던 것 같은데 바람 폈거나 아니었나? 잠깐 만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기에서 서로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커플이 됐다가 맞다, 수학여행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치르고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남이 되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분들 있고요. 감독 셰인 블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뭐 칭찬이라든가 포트폴리오가 제법 두텁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네. 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셰인 그 블랙. 옛날에 그 리셀폰 시리즈로 그거 잘 나가셨다고. 그 버디 무비의 달인이다. 감독했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자. 이분이? 네. 이분은 그건 아니지. 하긴 너무 젊어 나이가 젊어 보이네요. 예,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 이미지가 어디 보자. 프로필 사진이 젊은 사진 아니에요? 61년생인데 61년생. 젊네. 네. 아무튼 뭐 자료가 별로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걸로. 네. 네. 아무튼 그런 감독 분이고요. 네, 관객 수는 일단 다음 영화 집계상 24,471명으로 나옵니다. 적당하네요. 진짜 이 정도 적이었는데 네. 그 라인업이 괜찮은데 2016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러셀 크로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명성이 높았을 그렇죠. 거고 네. 라이언 고슬링도 뭐 마찬가지인데 라라랜드 바로 직전 같은데 네. 그런데 뭐 2만 명밖에 안 들었다. 네. 마케팅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그 개봉 성룡 당시 탓 아닐까? 성룡 탓? 네. 개봉 당시에 욕을 존내 먹었대요. 그래요? 그 번역이 그 극장판 번역이 너무 구려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 아마 여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우리 왓챠에서 보고 왔잖아요. 네네. 왓챠 번역은 뭐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네. 스무스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간간히 뭐 농담 같은 거에서 의역도 섞어놓고 네. 웃기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뭐 소개할 게 여기에서 있습니까? 그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네. 이 도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는 네네. 배우가 여기 한 명 출연해요. 마가렛 퀄레이라는 배우. 아니 그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가요? 그럼요. 이 배우에 대해서 어디서 언급을 하셨냐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 네. 거기서 히피로 나오잖아요. 히피.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네. 그 어필한 적이 있어요. 네. 이분은 저 별로라고 그랬죠. 네. 받아주지 않았죠. 네. 근데 귀에 닿기는 닿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그 배우라는 거. 네. 뭐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히피처럼. 네. 뭐 장르는 이제 코미디 액션이라고 하는데 범죄. 네. 이렇게 막 박장대소물은 아니죠. 그렇죠. 은근히 웃겨요. 은근히. 네. 그러면서 그 주고받는 대사의 숨은 함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은 오마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알아채면서 재밌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언더 더 실버 레이크 네. 그거랑 분위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측 우돌하면서 그 다음번에 스토리가 어디로 갈 건지 감도 못 잡게 그래 한번 해봐라. 맞아요. 나는 볼 테니. 같은 감독이 이 영화는 그냥 대마초 피면서 만들고 언더 더 실버 레이크는 뽕하고 만든 영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줄거리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가시죠. 먼저 이 영화의 배경은 1977년입니다. 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쯤 됩니다. 홀랜드 마치 이름이 홀랜드 마치라는 사설 탐정이 있어요. 전직 경찰이고요. 라이언 고슬링이 분합니다. 싱글 데드입니다. 그래서 딸과 둘이 살면서 시시껄렁한 사건을 수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바람피는 현장을 증거를 캐온다든지 하는 이런 그걸 맡으면서 생계를 유지해 갖고 있어요. 뭐 근데 뭐 어렵게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아내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13살 딸과 함께 지내는데 딸과는 거의 뭐 친구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죠. 그리고 딸이 더 아빠보다 어른스러워. 어느 날 이 홀랜드 마치가 어떤 할머니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사건 의뢰를. 자기
죽은 것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것으로 알려진 자기 조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네. 빨리 내 조카를 좀 찾아줘라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캐릭터로 잭슨 힐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분했고요. 직업은 해결사입니다. 그렇죠. 홀랜드 마치가 탐정이고 머리를 쓰는 탐정, 냄새를 맡는 탐정이고 잭슨 힐리는 사건은 실마리를 해결해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잭슨 힐리를 고용해서 야 가서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전해줘라고 하면 이 잭슨 힐리가 가서 팔목을 하나 부러뜨리고 네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 동종업계 종사자인 줄 알았어요. 둘이서 아예 둘 다 이제 탐정이거나 뭐 아니면 전직 경찰이었거나 네. 둘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네. 뒤에 가서 보니 그건 또 아니더구만요. 뭐 비슷한 업계에는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업태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친 삶을 살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내면에는 삶의 의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예전에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웬 미친놈이 총기 난사를 네. 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서 그놈의 총을 뺏어서 그 총기 난사범을 묵사발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자기 팔에 뭐 총알이 스치고 해서 부상을 입어서 치료비만 $500를 날렸다. 돈 깨지고 몸 깨지고 돌이켜보면 근데 그날이 자기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회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잭슨 힐리는 아멜리아라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어떤 남자 둘이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놈들이 자기를 못 쫓아다니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좀 전해줘라 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영화 기승전결 기 LA 외곽의 한적한 주택촌입니다. 승용차가 고갯길을 고속으로 질주하다 절벽으로 처박힙니다. 절벽 아래로. 네. 운전자인 포르노 배우 미스티 마운틴은 이 자리에서 사망을 하죠. 여기서 또 확 몰입하게 되죠. 네, 몰입하게 됩니다. 대단하더라고. 네네. 나 그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 네. 이 포르노 배우인 미스티 마운틴이 포르노 배우답게 나신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네,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미스티 마운틴이 나신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요. 네. 거기를 이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소년이 네. 크게 뭐 사고가 났으니까 와서 이제 최초의 목격자가 된 거죠. 와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그 소년 앞에 실제로 이 베껴놨을까? 그 편집이 미묘하게 둘이서 한 컷에 담기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있어요. 그 그래요? 얼굴이 서로 같이 나오진 않는데 네. 누워 있는 시신의 네. 너머로 소년이 서서 그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시신이 나신이야. 그거는 그 소년 얼굴은 안 보이고 보이고. 보이고. 그럼 그건 실리콘 인형? 에이 설마 CG? CG? 네. 잘했네 그럼. 아니 근데 티 안 참 나네. 그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물 촬영하고 저쪽에 실물 촬영해서 합성. 합성? 근데 헐리우드라면 그런데 돈을 들일 법하잖아요. 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아저씨 찍으면서 막 피 막 난자하고 막 이래도 가지고 그 당시 아역이었던 그 분도 가서 김세론 양이. 연기하고 뭐 하잖아요. 물론 당사자는 못 보셨다지만 영화를. 근데 헐리우드라면 그 정도 CG 쓰지 합성으로.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찍었나 싶어갖고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진짜 돈 그대로 아끼는 그렇지. 건데요. 몇 천만 원 그냥 네. 아끼는 건데. 그리고 저 촬영 기간 짧아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운전자인 미스티 마운틴이 목격자로 온 소년에게 내 차가 마음에 드니 소년아? 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거 개코미디구만 네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개코미디 맞습니다. 그다음에 승! 아멜리아는 포르노 배우예요. 네. 아까 말한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 네. 출연한 바가 있었던 아멜리아는 포르노 배우입니다. 어느 날 잭슨 할리에게 의뢰를 합니다. 나를 쫓는 2명의 남자가 있다. 이 남자들을 혼내줘라 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잭슨 왜 그래서 이게 콧방울 키고요. 아니, 돈을 주 그러고서 봉투에 담아서 돈을 주잖아요. 네. 너무 아, 너무 네, 찌질하지 않아? 네. 아니 그 잭슨 할리가 그걸 막 세봐 그 자리에서 의뢰 내용을 들으면서 막 세보면서 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근데 7불이 모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이 여자애는 일부러 덜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렇죠. 7불 뭐 1불이 모자라면 한 장이 뭐 빠졌다거나 뭐 5불이면 5달러짜리 하나가 빠졌다거나 맞는데 1달러짜리 7장이라거나 뭐 5달러짜리 하나 1달러짜리 2개 이렇게 3장이 빠졌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의도적이지. 네. 존나 치질한 거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받은 잭슨이 이 아멜리아를 쫓아다닌다는 그 남자를 찾아서 나섭니다. 한편 홀랜드 마치 탐정이죠. 네. 홀랜드 마치에게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좀 아까 영화 첫 장면에서 죽은 미스티 마운틴의 이모가 뉴스에 막 나요. 사고로 뭐 죽었다. 유명 포르노 배우인 미스티 마운틴이 사망했다. 뉴스가 막 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이모가 할머니입니다. 네네. 이만한 돋보기 안경을 네. 쓰고 있어요. 네.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살아있는 내 조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랜드 마치에게 빨리 찾아줘라. 네. 저기가 무슨 공경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말 못하는 것 같다. 라는 거 의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끼셨던 그 고도의 난시용인가? 아무튼 그 돋보기 안경 엄청 빙빙 돌아가는 네.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영화 사상 최고의 소품이 아니었나.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관객은 좀 더 미스테리로 쓸릴 거고 그게 있으니까 관객들은 아유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코미디와 어떤 미스테리 그 중간에서 그렇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네. 여기 이 홀랜드 마치가 네. 탐정이잖아요. 네. 근데 후각이 없어요. 네, 네. 예전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네. 후각을 잃었대요. 근데 네. 탐정이면 네, 뭐야? 네. 냄새를 맡고 네.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 네. 후각이라는 건 네. 탐정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 후각이 없는 거야. 네네. 일단 그걸 또 뒤에 후반부에도 막 써먹잖아요. 그 안 좋은 일, 부인을 잃었던 그 경험이 네. 만약에 자기가 후각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통탄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뭔가 기특하면서 영화가 좀 재미가 있어요. 온탕에 넣었다 냉탕에 넣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조카를 찾아달라라는 의뢰를 받은 마치가 홀랜드 마치, 예. 조카를 찾기 위해서 네. 조카와 같은 직업을 갖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멜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멜리아를 네. 찾는 마치 앞에 네. 잭슨 힐리가 네. 나타나는 거죠. 네. 네가 아멜리아 쫓아다녔냐? 이 네. 새끼야? 팔을 똑 분질러뜨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멜리아 쫓아다니지 마. 라고. 명징하죠. 예. 그리고서 이제 의뢰를 완수한 힐리가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잔뜩 사가지고 탄산음료 노노. 뭐. 그거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네. 웃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예. 그 이 잭슨 이 양반이 러셀 크로우가 홀랜드 마치 라이언 네. 고슬링의 팔을 꺾고서 예. 아까 언급했던 그 메시지를 제공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그 라이언 고슬링의 딸을 딸, 만나요. 그쵸? 근데 그 딸이 천진난만하게 네. 우리 집에서 나오니까 아빠 친구예요, 네. 라죠. 하면서 초코우유를 줘요. 네. 근데 그걸 먹어보고 자기가 20년 만에 먹었다고 이거 옛날 어렸을 때 먹고 하면서 그 맛에 하고서 야 이런 음료가 있었네라는 맞- 표정으로 감동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걸 한 박스 사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웃었어요. 저는 네. 그게 그 같은 탄산음료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래요? 초코우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그걸 사가지고 집을 룰루랄라 들어가는데 집에 웬 괴한 2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총을 들이대면서 네. 아멜리아 어딨냐. 네. 바로 아멜리아가 의뢰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힐리는 네. 자기가 엄한 사람 팔목을 부러뜨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라이언 고슬링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홀랜드 마치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러고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야 내 의뢰인이 지금 위험에 빠진 것 같아. 너 내 의뢰인 어디 있는지 알지? 아멜리아 어디 있는지 알지? 라고 물어봅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말해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자기 팔목 부러뜨렸는데 말 안 해. 했더니 야 그럼 내가 널 고용할게. 어차피 너 아멜리아 찾아야 되잖아. 그 할머니가 너한테 자기 조카 찾아달라 했다며. 조카 찾기 위해서 아멜리아 찾아야 되지. 그 돈도 네 먹고 내가 주는 돈도 네 먹어. 아멜리아를 찾아줘라.
해서 딜 해서 아멜리아를 찾아 나서죠. 기본적인 정의감이 되게 견고해요, 이 양반. 그러니까 저 자기 삶의 의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멜리아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다 보니 이 아멜리아가 오늘 밤 이 포르노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저인가요? 시저인가요?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시저로 하겠습니다. 시즈 같아요. 시즈닝. 네네. 시즈의 집에서 열리는 네. 호화 파티에 참석한다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죠. 여기 파티 씬에서 사실상 이 영화의 매력이 한 7할 정도 녹아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파티에 가서 네. 아멜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포르노 배우들에게 너 혹시 아멜리아 아니? 아멜리아 아니? 하면서 이제 탐문을 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라이언 고슬링은 술을 잘 못 먹는데 공짜 술을 먹고 네. 취해요. 네. 그래서 좌충우돌하다가 어느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요. 네네. 그 안에서 그 절벽 아래서 시체로 누워 있는 포르노의 제왕 시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기 잘해요. 네. 네, 거기서 그 시체를 대면 한순간 놀라는데 이게 잘못 언뜻 진지하게 놀라면은 바로 또 이제 다큐로 빠지잖아요. 거기서 내가 조금 바보 같으면서 그 보는 사람의 나는 놀랐지만 관객은 웃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잘하죠. 라이언 고슬링 전 지지합니다. 서울시장 나오면 찍습니다. 네, 저도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계속 그 아멜리아를 쫓는 어떤 킬러 2명 그리고 아멜리아의 동료는 차 사고로 사망하고 그리고 그 제작자인 포르노의 제왕은 시체로 발견되고 이게 좀 큰 문제가 있구나를 직감하게 되죠. 그런 후에 마침 법무부 국장으로부터 또 연락이 옵니다. 불러들이는 거죠. 너희가 아멜리아를 찾는 애들이야? 아멜리아는 내 딸이야. 내가 돈을 줄 테니 내 딸을 찾아줘라고 또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 법무부 국장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자꾸 판을 키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장례식에서 자기 남편의 장례식에서 자기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고서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는 치매 할머니의 의뢰를 받던 탐정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막 국무부 가오고 막 킬러들이 실탄 쏘고 막 사람 막 죽어 나가고 막 이상하게 계속 끼워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피식피식하면서 웃으면서 그 고비를 맨날 넘기게 되는. 네, 맞습니다. 매끄러우면서도 콧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끄럽지 않다 싶은 장면에서 개그 소재를 하나 풀면서 피식하면서 안 매끄러운 걸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좀 웃는 얼굴에 침을 한번 뱉을까 말까 싶으면은 또 웃어버리면서 넘어가는. 그렇게 돼서 이 법무부 국장까지도 개입하게 된 이 사건의 전말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결말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이 영화 만약에 내일 일요일인데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나한테 가용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미나리를 보고 이빨 닦고 잘까? 이걸 보고서 이빨 닦고 잘까 할 때 대본에 척 붙는 영화 이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웃기고 고민스럽지 않고 내일을 맞으면서 그 미나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척박한 이민자들의 삶이란 이게 과연 맞을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누워가지고 철학자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싹 보고서 이거 찌기네 하면서 싹 누워서 잠에 들면 월요일 아침에 가뿐하죠. 아 그렇습니까? 미나리 봤어요? 아니요. 이거 보느라고 못 봤다니까요. 미나리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나가서 미나리를 볼까? 집에서 미나리를 봤으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찌기네 2번 하고 잤을 수도 있죠.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방송에까지 나와서 후회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재밌어요. 그게 세련됐어. 세련됐어. 뭐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라고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이모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거나 최고의 탐정 이 바닥에서 잘한다고 소문 났다면서 지들끼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36끼리 하면서 뭐 좀 최고의 탐정 뭐 이런 것처럼 하더니 후각이 마비됐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진짜 계속 시종일관 라이언 고슬링은 흥미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 하다가 러셀 크로우만 막 마음이 급한 거죠. 아유 됐어 관두금 나 혼자 찾는다 하고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에휴 그 단서는
공항을 뜻하는 네, 게 아니야 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유럽식으로 네. 표기한 건데 네. 이거를 네. 했을 때는 어디 아파트라는 것을 알아챘어야지. 네. 오, 막 하는데 네. 거 갔더니 거기 아니야. 네.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아니 그거랑 저는 정말 웃겼던 게 라이언 고슬링이 시종 1관 껄떡거리잖아요 미녀들한테.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국무장관의 비서. 비서격인 일종의 암살자인 여자분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 가짜 돈다발을 운송하게 되는 미션에서 가짜 돈다발이 밝혀져서 막 하늘에서 막 사고가 나서 뿌려지는데 이걸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누가 바꿔치기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어떤 미녀에 대한 맹신 그리고 가가지고 미녀가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누가 어떻게 돼서 너가 이런 상태에 빠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이쪽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와라는 회유 그 잠깐 그러면서 또 러셀 크로우 발목에서 그 어떤 권총을 찾는 장면부터 해서 꿈에서 본 권총을. 예, 시종 1관 너무 웃겨요. 진짜 바보 연기 잘하죠. 네네. 브래드 피트의 네. 그 바보 연기하는 그 영화 뭡니까? 아, 네네, 그렇죠. 헬스클럽. 그 3초 후에 폭파되는 그 뭐지? 아, 네. 그 영화에서의 그 브래드 피트 그 바보 연기에 네네. 버금가는 네네. 완전 바보로는 아니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버금가는 어떤 그 미묘한 바보 연기 굉장히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그런 재밌었어요. 어떤 곳곳에 숨어 있는 유머 네. 코드가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이해 못하고 넘어간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슬랩스틱 같은 게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개그의 트렌디에서 좀 밀려났잖아요. 네. 그거 하면 유치한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막 굴러다녀요. 맨날 떨어지고 맨날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또 그 미국식 유머 말을 버디무비 그 두 명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살짝 비아냥 섞인 네. 그 유머들도 네. 찰지고 게다가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일종의 여태까지 봐왔던 히로인급은 뭐 하지원이라든가 만약 그 영화에서 그런 급은 영화가 끝나는 내내 노출을 자제하거나 대역으로 그러니까 등 뒤쪽에서 나온다거나 하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거는 없고 근데 뭐 아무튼 이거를 미덕이라고 내세워야 되는지 아무튼 괜찮은 영화입니다. 미덕이죠. 네. 미덕이죠. 그리고 그 우리 관객의 기대를 여지없이 그 비껴가는 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주인공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배우의 캐릭터의 어이없는 사망이라든지 네, 네, 네. 이런 것들 네. 보면은 네. 야 이거 뭐 그냥 뭐 막 가는 거구나 그냥 네. 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볼만하고 네. 뭐 연기도 좋고 연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딸내미 연기가 또 특히 아역 배우인 네.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창창해 보이죠? 네, 굉장히 좋고 네. 보니까 그 블랙미러 네. 시즌 마지막에도 또 출연을 하셨던데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한번 어떤 배워볼게요. 편에 나왔는지 소재가 어떤 건지 혹시 본 것 같기도 해서. 기억이 전혀 안 오케이, 나요. 오케이. 전혀 안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좀 볼만하고 병맛 코드를 근데 만약에 네. 싫어하시는 분이 네. 있다 그러면 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오스틴 파워까지는 안 가요. 그것까지는 네. 안 가죠. 그것까지는 안 가는데 근데 뭐 그런 나는 병맛 코드가 조금이라도 좀 들어있으면 나는 별로다 그런 거 재미 못 느낀다 하는 분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네. 또 너무 또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네. 이제 뭐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니네 네네. 하는데 네. 어떻게 수습은 되기는 네. 되긴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서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끼는 분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이런 병맛 코미디에서 잘 조율했다 네. 정도로 저는 얘기할게요. 그 2016년에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전에는 그 BC잖아요. BC. 비포 더 코로나. 아무튼 코로나 이전. 아무튼 그때 영화 시장이 네. 그냥 예전같이 계속 돌아가고 그냥 막 그 어떤 그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허리우드 시장이 돌아갈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가 3부작으로 기획이 됐대요. 아 이게요? 예. 그 나중에 끝날 때 보면 둘이서 같이 광고에서 막 내고 뭔가 하여튼 그냥 그렇게 끝나도 될성 싶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77년도를 배경으로 한 1편, 88년도를 배경으로 한 2편, 99년도를 배경으로 한 3편까지 기획이 됐대요. 근데 그럼 라이언 고슬링이 그러면 노인으로 나와야 되네 나중에. 뭐 아무튼 그러면 몇 십년, 20년, 77에서 99까지 20년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헐리우드 남성 배우들 죄송하지만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은 이 커버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도 뭐 그렇지만. 20대부터 네, 80대까지 네, 연기를 했으니까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러네요. 예. 네. 아무튼 뭐 시간을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기술이 뭐 아무튼 그러니까 헐리우드 단추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99년까지 3부작
기획이 됐다는데 이제는 뭐 접힌 것 같죠?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요 조합으로 네. 로드 무비 아니 버디 무비로 이렇게 네. 하나 더 내도 네. 재밌을 것 같은데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지 네.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영화 또 1탄의 흥행을 뒤에 업고서 돌아왔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왔었던 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안 되죠.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 뭐 특이할 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 배경도 LA고 네.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라이언 고슬링으로 나오고 그죠? 네. 라이언 고슬링 했죠. 라이언 고슬링이. 음. 그리고 그 타고 다니는 차도 오픈카에 네. 특유의 그 계속 양복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정장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하고 계속 그 겹쳐져요 이미지가. 라라랜드를 뭐 보기 전 같으면야 상관없는데 이게 라라랜드보다 먼저 나온 영화니까 네네. 같은 해에 나왔네.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겹쳐집니다. 라라랜드에 나온 양복 입고 이 양복 찍었나 봐. 이 영화 찍었나 봐. 그래서 저는 좀 이미지가 계속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그 산맥의 그 고갯길 막 이렇게 꼴꼬벌한 네. 길들 있고 거기에 그좀 호화주택들 많이 네, 있잖아요. 그 어딘가에서 진짜 엠마 톰슨이랑 춤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 그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그 시대상 때문에 그런가? 약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헐리우드 느낌도 좀 나고 네네. 그 처음에 어디 집 그 교회 한적한 주택 집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놨는데 거기가 꼭 그 디카프리오네 집 그 영화에서 그 원스 어폰 어 헐리우드에서 디카프리오네 집 앞에 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영화들이 그냥 보면서 그걸 오마주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수라 같은 영화네요. 그 한국 영화 아수라 보면 아수라 보고 나서 내가 범죄와의 전쟁을 봤는지 부당거래를 봤는지 신세계를 봤는지 아수라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 한국 영화 아수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아니 네. 너무 잔혹하다고 그래서 안 보려고요. 잔혹하죠. 네, 전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아, 여기서 라이언 고슬링 팔 부러지는 장면에서도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건 못 봐요. 옛날에 그 네. 켄노치 감독의 위스키 관련된 영화 같이 극장에서 봤는데 엔젤 쉐어. 네네. 네. 거기서 두 병을 획득했는데 한 병을 깨트리잖아요. 네, 네. 그때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본인이 놀라는 것에 저도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놀랄 장면은 아니었는데 공중부양하시는 방만에 그한 양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깜놀 잘합니다. 네네네. 아유, 그래서 그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아수라는. 아 오케이. 아 괜찮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영화가 이제 나름의 반전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반전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그 반전 영화라는 장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있죠. 뭐 그렇게 규정하면 있는 거지.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입맛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러셀 크로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해결사 아저씨 같이 나오고 네.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참 매력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가. 진짜 이 영화에서 라이언 고슬링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듯하고 네. 러셀 크로우는 그 특유의 무게 잡는 네. 그 육중한 연기. 네.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충실 잘했다. 네. 라고 개그 포인트의 많은 부분은 이제 라이언 고슬링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좀 보고요. 네 저도요.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복귀를 네. 기념하며 특집으로 방송에 말했죠? 특집으로 방송에 복귀한 영화로 상당히 잘 어울린다. 네네. 라고 괜찮습니다. 말할 수 네, 있겠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여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도 물론 버디지만 두 명이지만 이 주인공들을 죽이려고 쫓는 두 명의 그 버디. 킬러들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저마다 너무 개성 있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었을 것 같고 뭔가 막 이런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끝나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네. 저기 힐리한테 네. 엄청 그 킬러 중에 한 명 엄청 두들겨 맞고 네네.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쩡거릴 거야. 그러니까 네. 아니야 살려만 줘. 네. 저 멀리 떠날게. 네. 어디로? 미시건. 네.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가 있나? 그러니까 없어. 네.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없는 영화라는 네, 거죠 네, 사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대하지는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재밌게 보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영화 같고요. 네. 뭐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네, 저도 다 했고 이렇게 별말 없는 영화인지는 몰랐지만 아무튼간 재미있게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네. 그리고 그 킬링 타임용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요? 시간을 그냥 하려고 몇 시까지 한 2시간 남았는데 뭐 하지? 그냥 아무거나 틀어볼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킬링타임용으로 제격인데? 음. 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네네. 아슬아슬하게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아니 아슬아슬하게. 그럼 저는 아슬아슬하게 긴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깁니다. 그러면. 저는 아슬아슬하게 긴 걸로 네. 하고요. 여기 쿠퍼라는 분이 뭐라는가요? 마차에 3점을 주시면서요. 네. 여기 맞는 말 하신 것 같아요. 중반이 되어서야 슬슬 감이 잡힌다. 네. 다행히 그 이전까지는 네. 두 캐릭터의 네. 엉뚱한 케미와 네. 딸의 커여움이 네. 영화를 이끌어서 감이 잡히기 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네. 나쁘지 않은 추리물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요거에 공감합니다. 그거 읽고서 방송 끝낼 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 네. 이번 주말에 오세훈 취임식 가실 분들은 네, 가시고 네. 안 가실 분들은 집에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집중을 할 수 없게 하는 뜨끈뜨끈한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이. 뭡니까? 제가 한 번의 후진 실수로 네. 플스 5 가격을 날려 먹었는데 네. 그래서 싹 이제 뜯어 고쳤죠. 금액을 들어서 차를 인수한 게 어저께인데 네. 어떤 어린 남자분이 제 차를 긁었다고 메시지를 보내네요. 같은 부위면은 진짜 아 다른 반대쪽 부위, 다른 부위. 다른 부위? 참. 네, 아무튼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잘 풀리는 한 주네요. 네.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도도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